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요즘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죠?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 가계 지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오늘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가계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치약을 활용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삼복 중 마지막 복날인 말복입니다. 이제는 더위가 좀 누그러졌으면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김혜한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부터 굉장히 후텁지근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침 시간부터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이 밤사이 열기가 느껴지는 데다가 이따금씩 부는 바람에 제 볼에 붙은 머리카락을 연신 떼어내기 바쁜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서울은 28도를 조금 넘어섰습니다. 이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말복인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 3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남부 일부 지역은 폭염 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되었지만 청주와 전주 35도, 대전 36도로 찜통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강릉 27도, 울산 29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어제보다는 덜하겠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될 텐데요. 이 태풍 리피의 영향도 있지만 어제 오키나와 해상에서 발생한 제18호 태풍 룸비아가 중국 쪽으로 이동하면서 습한 공기를 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귀포 남서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고요. 이에 제주 남쪽 먼 해상으로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육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예상 강수량 보시면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지는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제주 남부와 산간에는 12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영남엔 최고 60mm의 비가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또 오늘까지 바닷물 높이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로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는 침수 피해 있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일시적으로 밑돌겠지만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달라붙은 밥알도 무겁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덥기 때문에 작고 사소한 일들도 무겁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복인 오늘 원기 회복 보양식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가득 충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Q&A로 오늘 본격적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국민연금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한다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그렇게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불만을 갖기에 앞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가자. 이런 필요성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코너를 준비를 했어요. 네. 예. 먼저 알고 불만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에는 이제 국민연금 개편에 따른 모순점, 불만들을 많이 소개를 했다면 네. 좀 좋은 점들, 장점들을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국민연금의 현재 수급 현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가? 네. 전체 약 447만 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남성이 258만 명, 여성이 한 189만 명 정도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어느 정도의 이제 국민연금을 매달 받고 있나? 약 37만 8천 원. 38만 원 정도입니다. 조금은 아쉽습니다. 근데 네네. 실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전성기 때 얼마 벌었느냐와 네네네. 실제 국민연금과의 비율이거든요. 이걸 45%로 설정을 했어요. 즉 뭐냐? 내가 한 100만 원씩 벌어왔다면
국민연금은 이제 매달 45만 원 네. 수령하는 구조인데 지금은 이제 38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소득 대체율이 채 30%도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좀 그동안 연수가 좀 짧아서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목표로 하는 소득 대체율은 45%다. 일단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5%의 45%다. 소득 대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퇴직을 한 이후에 네. 한참 이제 노후 생활을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나오는 연금이 네. 내가 낸 보험료하고 비례해서 나오는가? 네.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릴 국민연금만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그렇고 내치는 댓글도 그렇고 빨리 폐지해라. 납부된 내 국민연금 다 돌려달라. 이런 항의가 많은데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공적 부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소득 재분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연금 상품과는 다르게 국민연금은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 녹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소득층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고. 연금으로 받고요. 있는 분들, 고소득자는 낸 돈에 비해서 저소득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덜 받고. 덜 돌려받는. 분명 본인이 낸 돈보다는 더 많이 받기는 하지만 덜 돌려받는. 즉 사회에 좀 어려운 계층을 돕는 이런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이제 숨겨진 예. 또 하나의 국민연금의 그러네요. 특징인 거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나씩 해볼 텐데요. 현재 이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다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소득의 최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았느냐? 월 한 30만 원, 29만 원 선으로 잡았거든요. 그럼 이제 월 한 29만 원 내는 분들 한 달에 9%를 떼죠. 그러니까 4.5%는 본인이 떼고 4.5%는 자기를 고용한 사업주가 떼게 되는데 네. 그럼 이제 26,100원을 내는 셈 아닙니까? 합쳐서 네. 9%라고 하면. 근데 이 26,100원을 이제 10년간 이제 우리가 최소 납입 기간입니다. 네. 납부를 했다.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얼마를 받게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 2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분이 매달 받는 것이 17만 8천 원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2만 6천 원을 냈습니다. 10년간. 그리고서 이제 60세 이후에 수급 연령이 돼서 이제 20년 동안 네. 받는다고 했을 때는 17만 원을 넘게 돌려받으니까 거의 낸 돈에 비해서 8배 정도 그 정도 되네요. 더 받는 셈이에요. 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매달 2만 6천 원 내는 걸 지금 10년 냈지 않습니까? 예. 20년간 냈다라고 할 경우에 예. 이분이 또 60세 이후 80세까지 살아서 80세 이상까지 살아서 20년간 돌려받았다라고 하면 이때는 무려 23만 원을 그러니까 2만 6천 원 20년 내고 나머지는 23만 원을 노후에 돌려받게 되니까 이렇게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되네요.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럼 월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어떻게 달라지죠?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2만 원 냈던 분보다는 네. 조금 혜택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10만 원 낸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이분이 10년 납부, 20년 납부할 때도 모두 2.7배. 그러니까 거의 10만 원 냈으니까 한 27만 원씩을 매달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월 납입보험료 월 국민연금 10만 원 낸 분들도 손해는 엄밀히 아니네요. 말해서 네, 손해가 아닌 정도가 이익이죠, 아니죠. 이익. 네, 물론 이제 수급 이후에 그러니까 62세, 65세 이후에 한 20년간은 살아서 연금을 탄다는 국민연금을 가정하에. 탄다는 가정하에긴 네. 하지만 그럼에도 거의 2.7배, 3배에 가까운 돈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고 소득인 분들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오히려 가장 예. 혜택을 덜 받는 거예요. 이제 현재 기준 한 450만 원 이제 월소득 잡고 있는 분들을 가정을 하면 9%를 뗀다라고 하면 이제 매달 4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20년, 10년, 15년간을 납부했을 때 마찬가지로 60세 이후에 20년간 돌려받는다고 했을 때 네, 이분들은 한 1.3배, 1.4배. 손해는 아니네요. 그렇죠. 낸 돈보다는 분명히 네. 더 받기는 하지만 네. 앞서 월 10만 원 낸 분들, 특히 월 2만 원 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돌려받는 그 네. 배수는 좀 낮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그러네요.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많은 예.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국민연금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민간보험이 개인연금보다 더 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큰 이건 오해 어떤가요? 중에 하나인데 예. 뭐 굳이 국민연금을 이렇게 막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네네. 민간 연금 상품 중에서는 그 1이 넘는, 그러니까 즉 자기가 낸 돈에 비해서 더 많이 밖에 설계되어 있는 구조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처럼 이렇게 아까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7배를 더 돌려받는 그런 네. 상품은 없거든요. 또 하나 국민연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률만큼 또 보험료를 더 줍니다. 자동적으로요. 뭐 이런 구조 같은 것들은 이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오늘 또 장점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 보십시오. 거기에 2만 원 월 보험료 내는 분들이 10년만 가입해도 7배 넘게 돌려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왜 이렇게 불만이 크냐? 이제 고갈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고령화 때문에 받을 네네. 분들이 더 많아져서 기금이 그렇죠. 고갈되니까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이게 갖고 있는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네. 지금 내 위치에서 지금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네. 계산이 가능한가요? 네, 계산 대충이라. 충분히 가능하죠. 네. 이건 뭐 다 디지털화돼 있으니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공인 인증서 있는 분들은 본인 연금 확인하기 해가지고 본인 확인하고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납부한 돈, 납부 뭐 62세 이후, 63세, 65세 이후 받을 돈 정확히 나오고요. 공인 인증서가 없이 그냥 확인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내가 지금 매달 얼마 납부하고 있고 몇 년 납부할 예정이고 얼마 받나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 방송 네, 네. 끝나고 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국민연금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세요. 요즘 폭염 때문에 뭐 과채료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드디어 축산물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뭐냐? 이 닭고기들이 많이 또 폐사를 하면서 이 생닭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생닭 1kg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5,000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말복 마케팅이 한창인 대형마트 닭고기 코너. 가격을 본 소비자들은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닭고기를 사려고 왔는데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예, 안 먹는 쪽으로. 닭 1kg 가격이 이달 초 5,000원을 넘더니 중순 들어 5,200원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8% 상승한 겁니다. 올해 닭 가격이 5,000원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폭염의 여파로 500만 마리가 넘는 닭이 무더기로 폐사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당장 치킨집 점주들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맹점들은 생닭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들 마진이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최저임금 부담까지 겹쳐 치킨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합니다. 한 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개인적으로 한다면 아마 가격이 올렸을 거예요. 폭염에 치솟는 물가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홍윤아입니다. 네, 주부들에게 알짜배기 생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네.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인데요. 우리가 필수품 중에 하나, 치약이 있습니다. 네. 치약을 어디에 쓰세요라고 묻는 건 굉장히 무식한 질문이죠. 뭐 먹진 않을 거고 네. 양치질할 때 치아에 양보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치약을 네.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하는군요. 예. 자,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생활 속 치약 200%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산림 전문가 곽지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현정 과학교육학 박사께서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저분이 나오신 거 보니까 치약에도 뭔가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분이 나오시면 항상 굉장히 궁금해요. 화학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원리들 오늘도 많이 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예. 치약이 유통기한이 있나요? 치약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냥 몰랐어요. 치약은 두고두고 오랫동안 쓸 수 있다라고 평생 쓰는 줄 알았어요.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치약 같은 경우에 거의 보통 이제 제조 일자로부터 한 3년 정도까지가 유통기한인데요. 최근에는 또 천연 성분이 포함된 것도 많잖아요. 네네. 제품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더 짧은 것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이 그 치약을 저희가 주로 이 선물 세트로 또 많이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올해 설날도 아니고 작년 설날을 받은 게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데
곧 또 추석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면 집에 이렇게 남는 치약이 넘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유통기한 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보관 상태에 따라서는 치약이 이미 좀 약간 굳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또 제대로 잘 풀리질 않거든요. 네, 이런 거는 청소에 양보하셔서 사용하시면은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예. 작년 추석에 받았던 거 올해 추석에 딴 사람한테 줘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안 생각해보니까 되겠네요. 서랍장에 치약이 많이 네. 쌓여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버리려니까 또 아깝고. 저는요 그 선물 세트로 치약이 들어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정말 살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곳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 오늘은 그래서 그 살림에서 치약 활용하는 방법 다양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치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네. 한번 집에 있는 치약들을 한번 여러분께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치약을 하나 가지고 쓰는 분은 많지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 안방에도 욕실이 있잖아요. 네. 거기도 치약이 있고 네. 거실에도 욕실이 있죠. 거기도 치약이 있고 네. 치약도 종류별로 있고 쓰는 사람마다 다 저도 제 아내랑 쓰는 치약이 다르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면 네. 치약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진짜 치약이 남아도는 경우가 있어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여행 다닐 때 쓰는 치약은 또 따로 보관해 놓거든요. 네. 네. 그거 한 몇 년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 남는 치약 첫 번째 활용법 뭡니까? 네, 주부 구단이라면 활용해야 할 치약 살림법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그중에 뜯어볼까요? 첫 네, 번째 한번 뜯어보도록 활용법, 하겠습니다. 치약 네. 살림법입니다. 바로 짠. 네. 운동화 아. 밑창 얼룩 얼룩 제거하는 제거. 방법이에요. 운동화 밑창 얼룩을 제거한다. 네네. 이제요. 예. 계약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아이들 운동화 굉장히 방학 동안에 지저분해져 있을 예. 거거든요. 네. 그거 청소하셔야 이제 세탁해 주셔야 되죠. 실내화도 또 세탁해 맞아요. 주셔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화 밑창 보시면 아. 아무래도 바닥을 계속 닦기 때문에 예. 뭐 껌 붙어 있죠. 네. 지저분하게 때가 네. 굉장히 많은데 치약을 활용하면 정말 손쉽게 아주 빠르게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최은정 박사님. 네. 실제로 치약으로 빨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치약 자체가 일단 이제 우리가 치카치카 하게 되면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네. 계면 활성제, 세제의 주요 성분이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표면을 긁어내는 뭐 제올라이트라든지 탄산칼슘 같은 그런 이제 연마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것은 네. 지금 이제 우리 운동화를 이제 닦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예. 운동화 밑창 같은 부분을 이제 닦으시는데 사용하시고요. 섬유로 된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빨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옷을 빨거나 하는데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세탁 효과는 있거든요. 그 때가 네. 잘 지워지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이제 이 연마제 성분이 섬유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후에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유 재질일 경우에는 조금 주의하셔라. 네.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자, 그럼 운동화가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어우, 네. 진짜 더럽네. 누구 거예요? 제 건 아니고요. 발 사이즈가 김현욱 씨랑 좀 비슷하신 것 같긴 한데요. 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특히 오,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여기 밑창 부분. 많죠? 네. 보통 남성분들이 그냥 이렇게 신고 다녀요. 네, 그렇죠. 네.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네. 신고 다닙니다. 여기를 그냥 닦아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제가 닦는 방법, 아주 손쉽게 닦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치약 있습니다. 치약 네. 유통기한은 여기 튜브 끝 지점에 보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제조일자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조일자로부터 3년, 3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이렇게 운동화 세탁하는 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그 보험료 납부 기간이랑 비슷하네요. 36개월. 네, 뭐 나눠서 내면 한 36개월 정도 네. 되니까. 앞서 박사님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요. 이쪽 윗부분은 천 부분이에요. 네. 여기는 치약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이 밑창 부분만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아주 손쉽게 그냥 밑창 부분에다가 네. 치약을 이렇게 짜고. 짜주시고요. 네. 양은 한 이 정도면 될까요? 네네. 칫솔에다 짜는 거 대신에 밑창에다 짠 거예요. 똑같이. 맞습니다. 네. 뭐 솔에다가 짜셔도 되고요. 네. 그건 뭐 정해진 건 아니고 네, 물을 일단 발라서. 밑창을 물을 좀 어느 정도 묻혀줘야지 거품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오. 여기는 그냥 결 야. 따라서 야.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아마 실내화 많이 빨아보신 그 주부님들은 치약 활용하는 방법 많이들 알고 야. 계실 거예요. 바로 색이 야, 변하네요. 네. 색이 하얘지고 있어요. 색이 정말 금방 변하거든요. 네. 와. 여기만 야, 살짝만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머. 이 치약으로 지금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세탁한 부분만 제가 윗부분은 젖지 네. 않게 해가지고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여기 한번 보세요. 와. 네,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예. 여기 예. 그 안한 지저분한 부분. 부분, 네. 여기는
치약으로 세탁한 부분. 세탁한 부분. 굉장히 다르죠. 어머. 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수, 세탁해 주실 수 있는. 많이 문지르지도 않았어요. 네네. 지금. 네. 예. 뭐 운동화 같은 건 주로 다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네네네. 세탁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섬유 닦으실 때만 좀 조리해주시고 네네네. 이렇게 밑창 부분이나 고무 부분 이런 데 닦아주실 때는 이렇게 치약을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고무 부분만 좀 하얗게 변해도 훨씬 신발이 새 것 같고 그쵸. 신을 때 네. 기분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저기가 들어오면 네. 이제 운동화 깨끗해도 왠지 이게 태가 안 나잖아요. 맞아요. 아주 깔끔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작년에 제대를 했는데 왜 군대를 가게 되면 뭐든지 다 이렇게 치약으로 닦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정도라면 뭐 다른 데도 치약을 좀 더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욕실 청소할 네. 때 정말 치약 자주 사용하거든요. 아. 욕실에 이제 우리 타일 사이사이 보면은 곰팡이나 뭐 물때나 이런 거 많이 껴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샤워하시면서 치약 한번 발라주시고 칫솔로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변기 안에 좀 지저분하게 네. 맞아요. 아주 물때나 틈새. 틈새도 그렇지만 안 보이는 변기 부분. 안쪽에 네. 그 안쪽에 녹슨 네.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치약으로. 물을 살짝 덜어낸 다음에 치약으로 닦아주시면 치약이 만능세제네. 네, 그러네요. 예.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주부 구단이라면 꼭 활용해야 할 치약 살림법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자주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와. 프라이팬 기름때 세척하는 이번엔 방법입니다. 주방세제를 대신하는 거네요. 네, 그래요. 예. 제가 이렇게 그 지저분한 프라이팬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네. 이게 뭐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다 싶긴 하지만 사실 생선 하나 구우면 이 정도로 지저분해지거든요. 네네.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네네네네. 이렇게 생선 하나. 아이고, 하나. 이거는 뭐 네. 약과네요. 네. 보통 한번 프라이팬 쓰면은 전체가 다 까매가지고 그렇죠. 네. 이거 참 심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네. 궁금한 게 치약이 어떻게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원리가 있나요? 네, 치약에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름때를 잘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지금 이런 게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코팅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잘 긁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이제 무겁고 하긴 하지만 또 기를 잘 들이면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이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눌러붙습니다. 근데 그렇게 눌러붙은 거를 또 이제 치약 속에 이 연마제 성분이 표면을 잘 긁어내주기 때문에 네, 네. 아주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마제 저희는 성분. 네, 직접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자, 이번에도 기름때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약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치약을 그냥 활용하지 않고요. 치약에다 무언가를 섞는데 바로 김 빠진 콜라를 이용합니다. 콜라? 네. 아, 콜라도 효과가 있나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 콜라 속에는 일단 이제 이 콜라 달달하잖아요. 네.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당도가 한 1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당분이 또 여러 가지 오염물을 좀 잘 흡착을 할 수가 있고요. 콜라가 pH를 재면은 약 한 2.5 내외인데요. 네, 네, 네. 요게 이제 그 우리 보통 마시는 음료수 중에서는 네. 가장 산성도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 빠진 콜라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왜 김이 빠지고 나면 이제 탄산이 빠져나가니까 산성도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김이 빠져도 워낙에 이제 콜라에는 인산 같은 그런 산성 성분이 산미료로 많이 들어 있어서 아, 산성도 남아있군요. 유지를 합니다. 네. 아. 그러다 보면 정말 아주 깨끗하게 예. 이렇게 세척하는 데 이용하실 수가 예, 있습니다. 자, 치약을 좀 짰어요. 네, 네. 치약 세정제 이제 만들 건데요. 치약을 1 정도의 비율, 여기다가 네. 같은 양의 콜라를 넣어줍니다. 1. 아, 1대1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콜라가 살짝 더 들어가긴 했네요. 그래요. 언뜻 네, 보면은 그래서, 네. 간장에다가 와사비 섞는 것 같은 느낌. 호밥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이게 이제 배고프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드시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느낌은 딱 그래요. 지금. 이렇게 네. 해서 치약 넣으시고요. 네. 콜라 넣으신 다음에 잘 섞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설거지할 때 쓰는 우리 주방세제다 끝이에요? 생각을 하시고 네, 오. 이걸로 그냥 프라이팬 아주 기름때가 콜라는 많이도 안 잔뜩 필요하네. 있는 프라이팬 제가 한번 닦아볼게요. 네, 콜라는 그냥 조금씩만 우리 마시다 보면 뭐 많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어찌 경우도 보면은 있지만 치약을 약간 희석시켜주는 역할을 네. 콜라가 하는 그러네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굉장히 기름때 많은 프라이팬 보여드렸죠? 네. 그냥 평상시에 설거지할 때처럼 오. 닦아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기름때 부분은 수세미로. 네, 이게 그냥 주방세제로 잘 없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의 효과를 보시려면 이렇게 치약 세정제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삭삭한 네. 부분 한번 볼까요, 그럼 네. 또? 이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아, 예. 네.
근데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의하실 거는 네. 코팅 후라이팬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코팅까지 그건 맞아. 그걸 주의해야겠다. 긁어낼 그래요? 수가 있군요. 네. 네. 코팅팬보다는 요즘 스텐팬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스텐팬 닦아주실 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엄청나다는 얘기죠. 여기 아유. 닦아낸 부분만 살짝 네.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네. 와, 예, 한 요거. 번만 보여주세요. 네네네. 여기는 아까 네. 닦지 않은 네. 부분이고요. 그러네요. 여기 놀랍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니까. 반짝반짝한 야. 부분이 지금 치약으로 닦아준 네, 야, 네, 그리고 네, 세척한 물을 보니까 지금 기름이 둥둥 어우, 떠다니고 그쵸. 불순물이 물 위에 그대로 보여요. 이게 지금 그렇죠. 갑자기 고기 국물이 됐어요. 둥둥둥둥 기름이. 네, 뭐 이 설거지 하실 때요, 예. 이렇게 기름때 부분, 프라이팬도 마찬가지지만 생선 한번 굽고 나면 그 가스레인지 주변도 다 이렇게 기름때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요거 네. 살짝 흰주 같은데 묻혀가지고 닦아주셔도 네. 되고요. 그리고 녹슨 부분 닦아주기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근데 녹슨 부분 닦아주실 때는 예. 치약의 농도를 좀 더 진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치약을 좀 더 늘려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녹슨 부분 한 발라주고 나서 10분 정도 지난 네.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닦아주시면 녹슨 네.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보니까 일반 주방 세제하고 다르게 거품이 많이 안 나서 네. 나중에 좀 더 세척할 때 편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은제품도 보면 많이 네. 세척을 하잖아요. 그럴 네. 때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 역시 너무나 현명하십니다. 네.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은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있는 황이 섞여 있는 기체하고 반응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황화은이 생성이 되면서 네. 검게 변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약 속에 계면활성제도 들어있지, 연마제도 들어있지 하다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또 주의사항은 이 연마제 성분 때문에 표면에 흠집이 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대로 세게 막 문지르다 보면 요새 이제 또 힘이 넘치더라고요. 네, 나이가 네. 들수록. 네. 네. 그러다 보면 흠집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살살 문질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은수저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거지도 계속 하다 보면 약간 흠집이 생기잖아요. 근데 은 액세서리처럼 이제 좀 소중한 거 요런 거는 립스틱을 이용해서 또 이제 닦아 주셔도 아주 이제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저 반지. 네, 반지 오는 것도 이렇게 색깔이 좀 변하거나 이러면 네. 한 번 좀 빼가지고 닦다가 잃어버리죠. 큰일 나죠. 조심해야 돼요. 잘 닦아서 바로 껴줘야 됩니다. 저는 치약을 또 활용할 때가요. 네. 도자기 컵 있잖아요. 머그컵. 네. 아, 흠집 난 곳. 네네. 흠집 난 것뿐만 아니라 찬물이 들거나 커피물이 머그컵에는 많이 들어있거든요. 배기 싫은 경우 있죠. 네, 그거 치약으로 한 번만 이렇게 싹 닦아주시면 유레카를 외치실 정도로 깨끗하게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약이 쓰이는 곳이 많네요. 네. 아까 그 기름때 얘기했으니까 집에 그 환풍기 있잖아요. 네, 네, 여기 이제 맞습니다. 기름때가 네. 거기도 많이 끼잖아요. 네, 네. 팬에도 많이 거기도 사실 씁니다. 생각만 하면 네.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걸 네, 어떻게 맞습니다. 닦아야 돼? 네. 엄두가 안 나는데 거기도 치약을 활용하면 좋겠는데요? 아, 진짜 살림을 하십니다, 정말. 네. 아니, 감탄합니다, 늘. 네. 제가 설거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오븐이라든지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렇게 많이 이제 때가 끼어 있는 곳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항상 흠집이 남을 수 있으니까 네. 부드럽게 살살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기름때가 있는 곳 치약을 꼭 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또 많은 분도 치약이 만능인데 이래가지고 일부러 세정제 대신에 치약을 사는 거는 좀 그렇긴 하죠. 남아있는 유통기한이 네. 지난 네, 치약을 맞습니다. 활용해 보십시오라는 네. 말씀이고요. 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주부구단이라면 꼭 활용해야 할 치약살림법 세 번째는 방충망 소독이에요. 방충망도 네. 치약으로. 사실 방충망이 보면은 우리가 모기를 막아주긴 하지만 요즘 네.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먼지가 많고요. 거기에 지저분하게 상당히 많이 껴있는 상태거든요. 맞아요. 거기를 청소해 주실 때는 치약을 또 활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네. 저희가 세척 효과는 알아봤는데 소독 효과까지 있나요? 아, 네. 소독 효과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성분까지만 이렇게 열심히 보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이제 치약에 보면 성분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튜브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박스에 보면 이제 제품 포장 박스에 보면 적혀 있는데요. 이제 보통 불화나트륨 같은 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불소 성분, 이제 우리 우리 입속에서 충치 세균을 살균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살균 작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는 그 치약 자체만을 활용하나요? 네. 칫솔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네, 건가요? 아니면 여기는 그래도 또 다른 되지만요. 게. 더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보기 네. 위해서는 치약에다 뭐를 하나 더 집어넣어 주시면 아까는 콜라를 되는데요. 넣었거든요. 이번에는
소독에는 네, 김 맥주! 빠진 맥주입니다. 요즘 야식으로 치맥 많이 하시죠. 그렇죠. 치맥하고 나면 네네. 남아있는 맥주, 김 빠진 경우 많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다음날 마시기에는 김 빠졌으면 맛이 없거든요. 특히 열대야에 김 빠진 맥주는요. 그럼요. 더 짜증나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섞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아까 치약과 콜라가 1대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 맥주도 치약이 1, 그리고 맥주도 1, 이제 1대1 비율로 섞어주시면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네. 아까 기름때는 이제 콜라를 사용하면서 우리 저 최 박사님께서 네. 당분 성분이 기름을 좀 잡아서 가져가는 네. 흡착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여기다가 굳이 또 맥주를 바꿔서 지금 이제 방충망을 쓴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맥주도 또 다른 어떤 콜라와는 다른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맥주도 역시 이제 김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탄산이 날아가서 맛이 없잖아요. 네. 저도 맥주 정말 좋아하지만 김 빠진 맥주만은 아유.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제 청소에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탄산은 날아갔더라도 약 한 5% 정도 에탄올 성분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탄올 성분이 워낙에 여러 가지 물질을 잘 용해시키다 보니까 오염물도 잘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방충망에다 콜라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방충망에 콜라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이 콜라가 좀 이게 달콤하다 보니까 네. 이 당분이 또 나중에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으면 사에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네. 네, 그 콜라보다는 맥주를 사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그 방충망 청소할 때는 치약 그 소독제를 활용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네. 만들어서 아까 1대1 비율로 섞은 다음에 분무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섞으실 때 분무기 안에다가 해서 막 흔들지는 마세요. 이렇게 거품이 거품이 좀 나네. 많아지면 네. 오히려 이렇게 물이 잘 나오지 않고 청소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맥주 다른 데다가. 아무리 김이 빠져도 자기도 맥주거든요. 네, 그렇죠. 맥주의 특성 중에 나죠. 하나가 거품이 나니까. 네,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습니다. 아, 네. 그 맥주에도 네, 천연의 계면활성제. 네, 네. 그래서 이걸로 뭐 호프 이제 같은 게 있으니까요. 네. 네. 이걸로 이제 청소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뭐냐면 요즘 그 마른 물티슈입니다. 건티슈요. 네. 요즘 물티슈 그냥 젖어 있는 것도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또 방부제 성분이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티슈 요즘 좀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예. 아까 만들어 놓은 소독제, 치약 소독제예요. 자, 일단 방충망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 먼지가 있는지. 네네. 먼지가 굉장히 많은 방충망인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살짝만. 야. 그 이게- 보기에는 투명해 보이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은 보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굉장히 아, 어려운 우리 집 상태입니다. 이거는 방충망이 그래도 이래요. 조금 다는 것보다는 예,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네. 아우. 사실 한 훑어봐. 번만 이렇게 훑어줘도 살짝 문질렀는데도 이렇게 네. 더러워졌네. 그리고 사실 그냥 보기에는 네. 이 먼지 나는 게 네. 먼지가 이렇게 퍼지는 게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저처럼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맞아요. 신경 부모 쓰이죠. 입장에서는 방충망 엄청 신경 쓰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근데 엄두가 안 나긴 한데 네. 가서 이게 방충망 손 살짝만 대도 먼지가 이렇게 확 퍼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손 안 대려고 조심조심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괜히 뭐 건드렸다가 괜히 먼지만 건드렸다가 나니까. 일이 커질까 봐. 근데 뭐 아무리 집안을 청소를 깨끗이 해도요. 네. 이 방충망으로부터 들어오는 네. 먼지가 상당하니까 사실은 방충망 청소가 먼저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소독해 피한다고 네. 될 일은 아닙니다, 진짜. 잠깐 청소랑 쉬어야 자, 그럼 일단 소독해 주실 때는 지금 뭘 하신 거죠? 네, 아까 방충망에다가 말씀드린 건티슈에다가요. 건티슈를 치약 소독제를 분무기로 뿌려줬어요. 네. 그런 다음에 방충망에다가 붙여요. 붙여줍니다. 네. 네. 우리 그냥 그 저 유리에다가 네. 물 뿌리고 네. 신문지나 종이 붙이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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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맞습니다. 해주시면 똑같은 네. 방식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소독 효과까지 있으니까 네. 더 근데 좋죠. 보니까 막 격렬하게 털거나 뭐 닦거나 문지르거나 그러지 않고 붙이셨네요. 그렇죠. 그냥. 왜냐면 아무래도 그 털게 되면 우리 집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고스란히 있고요. 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문지를. 비 오는 날 청소하다 보면 아무래도 밑에 집에 좀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만 네, 네. 하면은 깨끗하게 이 상태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좀 떨어진다 싶으면 소독제를 조금 더 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 MC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네. 우리 유리창 닦을 때 신문지를 붙여놓고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막상은 방충망에는 신문지는 잘 흡착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약간 빳빳하다 보니. 네. 재질이 네. 유리 같은 예. 경우는 이렇게 물이 딱 붙으면은 왜 이렇게 네. 접착력이 좋아지는데 네, 네, 방충망은 맞습니다. 구멍이 있잖아요. 네, 네. 잘 안 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건티슈를 활용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는 건티슈라고 치시거나 아니면은 물티슈 부직포라고 치게 되면은 되게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티슈를.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부직포다 보니까 섬유가 아주 치밀하게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방충망에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착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예,
치약 플러스 맥주를 섞은 액을 뿌리게 되면은 예. 그래서 잘 부착됐다가 나중에 또 이제 이 섬유소가 워낙에 잘 이제 흡착을 하기 때문에 네네. 오염물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저는 근데 이 방충망을 보니까 지금 떠오르는 게 생겼어요. 뭐요? 저희 집 선풍기 날개가요. 네. 저는 세탁을 하기 큰맘 먹고 얼마 전에 한번 씻어봤어요, 제가. 네. 투명한 색깔이더라고요. 선풍기 날개가? 예, 몇 년간 파란색 아니에요? 저는 예, 회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먼지가 워낙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네. 근데 선풍기 날개도 혹시 같은 방법으로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풍기 한참 사용하실 텐데요. 그 안에 이제 들여다 보시면 아마 까만 먼지가 엄청 보이실 거예요. 네. 약간 충격적이더라고요. 그거 닦아주실 때도요. 네. 이렇게 건티슈에다가 네. 물론 건티슈 말고요. 집에 우리 그냥 흔히 쓰는 물티슈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물티슈 여름철에는 금방 말라요. 맞아요. 예. 뚜껑 잘 안 닫아 놓게 네. 되면 금방 맞아요. 마르기 때문에 그냥 말라버린 물티슈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건티슈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걸로 선풍기 네. 날개 부분 닦아주시면 되고요. 본체 부분도 함께 닦아주시면 아, 깨끗하게 건티슈도 되실 수 파나요? 있어요. 따로? 네, 따로 팝니다. 이렇게 어. 동전 티슈라고 그래서 말라 있는 거 팔기도 아. 하고요. 이렇게 물 부으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손 닦는 거. 맞아요. 아. 요즘에 방부제 성분 때문에 네네. 아기들 사용하기 좀 어렵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네. 건티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건티슈 같은 경우에는 재질 자체가 네. 약간 그 천 같은 그쵸. 느낌이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 집에 우리 그 각 티슈 있잖아요. 곽. 네네. 종이 티슈. 네네. 그거는 활용이 안 될까요? 안 그거는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아유, 이거는 단호하시네. 네. 방충망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막 네. 가루가 날리고요. 사이에 끼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청소할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예. 마르고 나면 허옇게 끼어 있는 게 아, 눈에 그럴 수 보여요. 있겠네, 맞아. 네. 티슈 자체가 네. 맞아요. 이 자체가 네. 전체적으로 제거가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키친타올도 이제 그런 좀 잘 이제 이렇게 네네. 그 우리가 재사용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한 번만 사용하는 키친타올도 잘 안 예, 되고요. 근데 예. 요즘에 또 이제 그러니까 일회용 행주처럼 해서 이제 네. 여러 번 이렇게 좀 씻어서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붙여놨어요. 네. 그러면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네네.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지금 한 5분이 좀 채 못 지난 것 네네. 같은데요. 제가 한번 닦아볼게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닦아주면서 걷어주시면 됩니다. 걷으시면서 한 예. 번씩 이렇게 슥. 닦아주세요. 닦아주시고요. 오, 예. 이렇게 거품이 좀 나 있죠? 예. 그러면 뭐 여기 자체도 건티슈 자체도 굉장히 지저분한데요. 예. 이렇게 행주로 이거를 한 번 더 닦아주세요. 닦아주시면 그 안에 방충망 안에 있던 예. 잘 안 보였던 먼지들 네. 아우. 굉장히 많이 지저분- 묻어나네. 네, 바로 확인이 되네요. 바로바로 아니, 이렇게 우리 집보다 구분하거든요. 깨끗해 보이는 방충망인데. 그래도 이 정도예요. 생각보다도 지저분할 어우, 우리 집 거예요. 어떨까 지금 굉장히. 이렇게 해서 이게 걱정이네. 치약 세정제 그 소독약이 조금 묻어 있다고 싶으면 이렇게 한두 번 더 닦아주시면 되고요. 네. 뒷면에 가서도 뒷면에서도 한두 번 더 아, 닦아주시면 뒷면도. 네, 손 이렇게 뻗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방충망 꺼내서 네. 아예 드러내서 저도 이렇게 분리가 손질해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방충망 자체가 분리가 되니까 네. 떼가지고 탈착해서 이렇게 이제 건티슈를 활용해서 네. 붙여놨다가 한번 이렇게 닦아내면 약간 좀 소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이게 뭐 그 세척하는 데도 네. 좋지만요. 무엇보다 소독하는 데 무척 좋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지금 그 치약, 아이고 남아있는 이 치약을 어떻게 하지? 야, 이거는 정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고민을 야. 많이 했는데 세 그래도 가지나 지금 나왔어요. 벌써 세 가지예요. 첫 운동화 번째가 밑창. 운동화 밑창 네. 얼룩 제거 저희가 했고요. 음. 프라이팬 기름때 세척도 저희가 보여드렸죠. 네. 방충망 소독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또 하나를 있어요. 남겨두고 네. 있는데 예. 네. 뭘까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치약 활용법은 무궁무진하긴 네네네네. 한데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네 번째 활용법은 바로 이러다가 치약을 바로. 먹기까지 하겠어요, 잘못하면. 악취 제거입니다. 냄새 제거. 이게 그 치약을요, 예. 그냥 양치 용도냐 아니면은 그 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이냐는 입에 입냄새. 군대를 입냄새.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로 이걸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다면서요. 네, 저는 군대 갔다 왔습니다. 네네. 군대에선 뭐 이렇게 청소하고 때 빼고 네. 박 내고 냄새까지 실제로 제거한다고. 치약을 굉장히 많이 네. 써요. 네. 군대에서는. 예. 네. 그래서 거의 뭐 청소용 치약이 나온 게 아니야? 의심할 정도로 네. 치약을 가지고 뭐 군화도 닦고요. 네. 별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치약으로 닦아내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맞습니다. 이 혹한기 훈련, 뭐 여름에는 이제 이 혹서기 훈련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그때도 나갔을 때 사실은 뭐 비누나 이런 거를 쓰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야외 활동을 하니까. 그럴 때 치약을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활용을 합니다. 네. 자, 이것은 뭐냐? 제가 군대를 갔다 왔다는 갔다 얘기를 오셨군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치약 탈취제를 네.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네. 할 텐데요. 네. 최은정 박사님께서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아, 네. 이제 치약하고 소주를 같이 섞어주시면 아주 좋은 이제 악취 제거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주를 섞습니까? 네, 네, 소주 섞습니다. 네, 알코올 농도를 조금 더 높인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섞어주시면 되는데 치약 1에 소주 한 5 정도의 비율로 이제 섞어주시면은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악취는 네. 맥주는 안 되네요. 아, 맥주 자체가 또 이제 약간의 냄새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이제 악취 제거제의 또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게 악취를 발생시키는 그런 미생물의 생장 증식을 억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알코올 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이제 네. 소주를 활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악취는 소주를 써라. 네. 네, 어쩐지 소주 먹는 사람이 맥주 먹는 사람보다 냄새는 좀 덜 나더라고요. 기분 탓이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그 치약이 네. 1 네. 정도의 예. 비율에 네. 이번엔 소주가 한 오. 술 따르는 느낌이긴 한데요. 너무 네. 좋아하시는데요. 네.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폭탄주를 제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섞어주시면 돼요. 예. 섞어주시고요. 자, 이 정도의 비율로. 색깔이 고와지네요. 저희가 네. 준비한 분무기가 조금 작은 분무기뿐이 없어서 이렇게 네. 비커 좀 작은 걸 준비했어요. 네. 여기다 골고루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섞으면 되고요. 치약이 또 생각보다 잘 녹아요. 녹긴 녹네요. 네. 네네, 잘 녹습니다. 네, 만약에 조금 굳어있는 치약을 네. 만약 활용하시잖아요. 네. 그럼 줘보세요. 처음에 제가 한번 다- 소주를 조금만 이제 해서 먼저 개주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소주를 더 하시게 되면은 또 이제 금세 풀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섞으면 네. 잘 아유, 섞이죠? 정말 잘하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폭탄주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숟가락을 굉장히 뒤집을 정말 생각을 못했네요. 복분자를 이렇게 넣어서도 이렇게. 웬만하면 정말 거품이 네. 많이 생기는데 정말 잘 섞어주셨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섞는 건 절 시켜주세요. 예. 여기서 분무기에다가 제가 넣었어요. 넣고, 네. 여기다가 살짝만 넣겠습니다. 네네네. 아유, 아주 예쁜 색깔에 네. 요게 소주가 됐네요. 예. 네, 이제 악취 제거하는 탈취제예요. 이제 치약 가지고 탈취제. 다니면서 네. 집안 곳곳에 어디서 냄새가 나나. 여름철에는 뭐 하수구에서 냄새 나죠. 욕실에서 냄새 나죠.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냄새 나죠. 초파리도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뿌려주면 초파리도 이게 신고를 좋아하지 이 지금 막 냄새를 좋아하지 생각났어요. 않거든요. 저희 집 그 쓰레기통은 사실은 아이들 그 기저귀를 많이 갈아서 거기다 그냥 같이 넣거든요. 왜냐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뭐죠? 봉투, 쓰레기 봉투, 네네네. 예, 종량제를 거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네. 같이 넣어놓으면은 아이들이 그 똥기저귀 같은 경우에 냄새가 많이 나요. 예, 거기도 좀 뿌리면 좋겠네. 항상 거긴 가기가 싫더라고.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예. 네. 그럴 때는 그냥 예. 쓰레기통에요. 베이킹 소다 있죠. 베이킹 소다를 그 아래다가 그냥 깔아주시고요. 쓰레기통에다 베이킹소다 깔고 그 위에다가. 네, 그 위에다가 그냥 종량제 봉투 넣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또 이중으로 이중으로 소주 이렇게 네네네 탈취제, 치약을. 치약 탈취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 냉장고에서도 냄새 많이 나요. 음식물이 많기 때문에요. 네. 냉장고 청소하실 때도 요거 조금 담아서 그 냉장고 안쪽 깊숙이 넣어두면 그 냉장고 냄새에도 많이 없애실 수 있고요. 네. 여러모로 뭐 화장실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쓰레기통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치약의 어떤 성분 때문에 이렇게 탈취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치약이 입냄새 제거를 위한 용도로도 우리가 많이 맞아, 사용을 맞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큼한 좀 약간 그 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공 향료 성분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네. 이런 이제 성분들이 이제 아주 그 이제 악취가 나고 있는 경우에 네. 그런 악취를 덮어주는 효과도 같이 있고요. 예. 또 이제 소주 속에 에탄올 성분이 악취 분자를 잡고 또 날아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아주 이제 효과적인 악취 제거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 주의하실 것은 네. 또 이제 치약이라고 해서 이게 모든 치약이 다 이게 악취 제거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특히 이제 과일향 나는 치약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린이 치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초파리를 좀 불러들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달달한 향이 그래서 나더라고요. 네, 이런 때는 이제 우리 뭐 좀 상큼한 향이 나는 그런 이제 이 치약을 사용하시면은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네요. 최 네. 박사님, 치약을 만드신 분은 뭘 목적으로 치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하다 네. 보니까 네. 치약 활용도가 너무 많은데요? 네. 이런 걸 다 계산하고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시겠죠. 근데 현욱 씨 그 질문이 되게 정말 이게 역시 스마트한 이 MC분 맞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효과가 크다는 것은 네. 그만큼 치약이 잘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그 치약의 용도, 이 이빨을 네. 닦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아주 소량만 쓰시면 그러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CF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거품 쭉 짜시면 안 엄청나게 되고요. 네.
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진짜 콩알만큼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농축돼 있는 부분이니까 네. 잘 활용하셔라. 자, 마지막으로 과학 전문가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치약 탈취제요. 네. 또 있어요. 어디냐면요. 네. 우리 주부들 그 요리하다 보면 손에서 마늘 냄새, 대파 냄새, 막 생선 다듬 냄새 배어요, 나거든요. 네. 이 상태로 밖에 나가면 네. 너무 창피할 때가 있는데 맞아요. 이 탈취제를 손에다가 살짝만 뿌려주시고요. 네. 그다음 네. 물로 깨끗이 헹군 다음에 네. 핸드크림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면 예. 손에서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서 와. 좋으실 거예요. 저 손에 같은 밴 경우 냄새까지 예, 하루에 제거거든요. 진짜 수백 번 손을 씻거든요, 최근에는. 왜냐면 오.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 아이들 위생에 때문에. 신경 네, 쓰시겠죠. 네. 특히 똥기저귀 한번 갈고 나잖아요. 그럼 손 전체 냄새 나는 게 아니야. 손가락 끝에서만 냄새가 나요. 네네네. 이런 경우가 애매했는데. 네, 이거 하나 네.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차네요. 오늘. 오늘 살림보다 엄지척 정말 지혜로운 주부의 어떤 살림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매일 하는 고민 중 하나, 특히 주부들의 고민은 말이죠. 점심 때 뭘 먹냐? 이겁니다. 점심. 맞아요. 점심 메뉴 고르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맛과 가격 둘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저렴한 가격에 추억 여행까지 함께 떠날 수 있는 이색 맛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민되는 점심 메뉴. 맛과 가격 모두 만족하는 음식을 고르기엔 너무 어렵다고요. 뭐 먹을래? 콩국수. 아, 콩국수? 나 콩국수 싫은데. 나 면이 좋단 말이야. 그냥 곰튀기 먹으면 안 되나? 그냥 뭐 두 개나 먹을래? 진짜 먹을 수 있나? 그냥 먹지. 그래. 다양한 메뉴가 먹고 싶었던 그녀들이 향한 곳은 옛날 영화 포스터들이 잔뜩 붙어있는 극장. 옛 감성이 가득한 이곳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와,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있네요. 정말 맛있겠다. 맛있게 생겼네. 야, 맛있더라. 다른 것도 먹을 거다. 맛있겠다, 교정.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진열대를 가득 채운 음식들. 이야, 종류가 진짜 많네요. 음식은 한 피클까지 하면 30가지 정도 되는데요. 거의 매일 바뀌고 있어요. 건강식으로 야채를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신선한 채소들로만. 한식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이죠. 쫄깃쫄깃 맛있는 잡채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튀겨진 미니 돈가스. 거기에 매콤함과 달콤함이 함께 어우러진 명태조림과 밥도둑이라고 소문난 양념게장까지 더하면 침 넘어가네요. 식탁을 가득 채운 맛있는 음식들.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만점.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다고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그리고 초등학생 요금이 3,900원 땀밖에 안 나니까 굉장히 가격이 싸고 맛있어요. 맛있고 다양한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메뉴 선택이 어려운 직장인들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요. 사람 정말 많죠? 어메, 육수 진한 거 봐라. 여름하면 콩국수를 빼놓을 수 없겠죠. 뽀얀 콩국물에 오이를 올리면 콩국수가 완성. 맛은 어때요? 맛이가 있네. 한 입이라도 놓칠 수 없다. 아니, 그렇게 맛있으세요? 손가락에 묻은 양념까지 완벽하게 클리어. 밥도둑이네 진짜. 맛있다. 몰라? 저희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매일 메뉴가 바뀌고요. 편안한 집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메뉴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고풍 인테리어는 향수를 자극한다고요. 저는 7080 세대라서 이런 향수라든지 이런 옛날의 분위기가 이렇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음식도 다 맛있는데 밥을 먹으면서 영화나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식당에서 영화를 보셨어요? 네. 아까 안 먹었죠.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따라가 봤더니 와, 정말 영화가 나오고 있었네요. 영화를 보며 밥을 먹을 수도 있으니 혼자 먹어도 심심하지 않겠어요? 점심을 먹은 후 추억의 오락기로 게임까지. 야, 손 진짜 빠른데요? 쏘아도 되고 좋네.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때 자꾸 두리번거리는 수상한 남자. 아니 이건 접시가 아닌데요? 설마 음식을 가져가시려는 건가요? 뷔페에서 음식 싸가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원래 뷔페 도시락 못 싸가요. 근데 여기는 도시락 싸갈 수 있어요. 이게 더 저렴하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최고입니다. 포장 용기에 먹고 싶은 음식을 담아 나만의 도시락까지 만들 수 있다고요. 이야, 푸짐하게 한가득 담으셨네요. 바쁜 점심시간, 맛있는 음식과 함께 아련한 추억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 그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네. 그런 메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입추가 지나고 말복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네.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불볕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떠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네, 저도 떠나고 싶은 곳인데요. 국내 대표 휴양지죠. 제주도를 알차게 즐기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리쬐는 햇빛에 녹아버릴 것만 같은 요즘. 맛과 멋, 놀거리 가득한 휴양지를 원한다면 국내 대표 휴양지 제주도에서 여름더위 타파하는 1박 2일 힐링여행은 어떠세요? 실속 만점! 알찬 제주도 힐링여행 지금 공개합니다. 연간 약 1,500만 명이 찾는 국내 대표 관광지 환상의 섬 제주도. 언제 찾아도 좋지만 제주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건 푸른 바닷속에 뛰어들 수 있는 여름 아닐까 하는데요. 여기 무더위를 피해 제주도를 찾은 두 여자가 있습니다. 국내로 여행을 어디로 갈지 생각했는데 제주도 오니까 해외로 꼭 굳이 안 가도 너무 이국적이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해외여행 부럽지 않다는 제주도 여행 한번 즐겨볼까요? 13년 지기 두 친구 바다를 보자마자 냅다 뛰는데요. 사춘기 소녀로 돌아간 것처럼 첨벙 그야말로 물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분 덥지 않으세요? 근데 들어오니까 좀 시원하죠? 너무 시원해. 좋다. 피디님도 그만! 파도야 안녕! 물놀이 후 멋진 풍경의 해안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1박 2일 여행의 잠자리를 책임질 숙소였는데요. 봄이야. 너무 좋아 진짜. 진짜 좋다.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포근하고 깔끔한 느낌의 방이네요. 행복해. 이게 진짜 힐링이지. 말하지 않아도 그 기분 전해집니다. 거기다 빼놓을 수 없는 이곳의 매력 포인트는 우와 너무 좋다 뷰. 야 진짜 짱이다. 역시 제주도는 오션뷰지. 눈이 탁 트이는 제주 앞바다가 한눈에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합니다. 다시 외출 준비를 하는 두 사람인데요. 지금부터 친구랑 옷 갈아입고 호텔 구석구석 다 즐겨보려고요. 호텔 안에서 휴가를 즐긴다? 폭염 속 이색 피서문화 호캉스. 꼭 멀리 떠나야 휴가인가요? 이젠 시원한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게 대세입니다. 그렇다면 호캉스 어떻게 즐기는지 한번 볼까요? 제주산 애플망고 빙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을 즐겁게 할 시원한 애플망고 빙수로 시작했는데요. 차가운 얼음과 달달한 애플망고의 만남 그 맛 어때요? 대박. 제주에서 먹을 수가 있겠네. 입맛에 따라. 애플망고가 제주산이 진짜 달대. 이색 빙수로 열기를 식혔다면 이번엔 플라멩코를 보며 스트레스를 날려볼까요? 열정적인 몸짓이 폭염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름밤의 불청객 열대야를 물리치기 위해 두 여인 또다시 밖을 나섰습니다. 여기는 또 어딘가요? 여기 루프탑인데 뮤직 파티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공연 제일 잘 볼 수 있고 또 뭐지? 맥주도 무제한. 와인도 무제한이래. 맥주 와인 무제한이에요. 아름다운 여름밤을 수놓는 멋진 야경 속에 신나는 공연까지 즐기는 사람들. 두 사람도 열심히 파티를 즐겨봅니다.
거기다 입안까지 즐겁다면 금상첨화.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스페인의 전통적인 생햄, 하몽과 타파스로 입맛 저격. 맛있는 음식과 분위기, 좋은 친구까지 아름다운 밤이네요. 해외여행 남부럽지 않아요. 역시 호캉스의 끝은 밤과 술입니다. 맞아요. 공연이 끝난 후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두 사람. 여름 휴가에 물놀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잠 못 드는 여름밤, 야외에서 즐기는 수영은 색다른 경험이 되겠죠? 두 분 제주도에서 보는 힐링 여행 어떠셨어요? 꽉 차게 잘 노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다 먹고 즐기고 뭐 클럽 간 것처럼 놀 수도 있고 먹으면서 즐길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 이 1박 2일 동안에 되게 꽉 알차게 잘 놀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는 또 다 확 풀린 느낌이어서 바로 이게 소확행이 아닌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너무 완벽했던 휴가였습니다. 아직 남은 무더운 여름, 제주도에서 짧지만 강렬한 힐링 여행 어떠세요? 이번엔 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김지환 산업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혜정 씨는 차의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특히 그렇고 사실 저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대충 기본적인 것만 써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차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죠.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판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 장거리 주행할 때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인데요. 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차 간격이나 속도 그리고 차선을 좀 유지시켜주고 후측방 경고까지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자동차 사이 간격을 유지하는 차간 거리 제어 기능 그리고 차선 이탈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차선 유지 기능 거기다가 내비게이션 위치 정보까지 상호작용을 해서 2단계 수준의 자율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차선 유지 기능하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사실 이렇게 언뜻 들었을 때는 좀 되게 많이 비슷한데요. 첫 번째로 차선 유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경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선을 인지를 해서 이 자동차가 차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중앙 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속도는 시속 80km 미만에 최적화돼 있고 국도나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조향 제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차선을 인지를 하고 이 차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도와주는 건 되게 비슷한데 이 차선 안에 중앙에 선을 그려서 그 선을 따라갈 수 있게끔 조향을 도와주고 제어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가상의 선을 그려가지고 그걸 유지해주는군요. 네, 그것만 이렇게 또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월하게 차선을 유지할 수 있고요. 뭐 시속 80km 이상에 최적화돼 있고 이 고속도로에서만 활성화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능을 활용하면 어떤 편리함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또 엄연히 또 따지고 보면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딱 이름 그대로 보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고 이 차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혹시나 뒷좌석에 아이들이 타고 있으면 좀 수월하게 아이들을 좀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까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스스로 속도 조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기능은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자동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과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입니다. 우선 제가 통계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전국 31개 고속도로에서 총 161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주요 원인을 좀 보시면 1위가 전방주시 태만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졸음운전과 과속운전이 이렇게 뒤를 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1위부터 5위까지 총 144건이 모두 좀 운전자 과실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
사고였어요. 그래서 전체 161건 가운데 90%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네, 근데 전방 주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래서 당연히 뭐 앞만 보고 가지 네.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조수석에 있는 뭐 핸드폰을 이렇게 전화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다가 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한순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스마트폰이 국내에 도입한 2009년부터는 이 사고가 되게 급격히 올라갔는데요. 이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은 거리 감지 센서를 통해서 이 앞에 가는 차나 이 보행자와의 거리를 인식을 해서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네. 충돌 위험 단계에 네. 따라서 뭐 소리도 알려주고 뭐 브레이크 작동까지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운전 중에 갑자기 보행자가 끼어든다거나 동물이 튀어나올 때 되게 유용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좀 깜깜한 밤이라든지 네. 가로등이 없어서 좀 이렇게 레이더가 인식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 기능이 작동이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기능에 좀 의지를 하기보다는 전방 주시태만 하지 않고 계속 앞을 보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방 주시하는 거 기본이지만 네. 중요한 것 하나는 또 후방이잖아요. 네. 백미러를 통해서 또 수시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때 바로 유용한 게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인데요. 네. 사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차선을 변경할 때 혹시나 이렇게 제가 보지 못하는 쪽에 이렇게 차가 있지 않을까 해서 되게 많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실제로 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측방 경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 방향 지시등을 켜면 이 레이더가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이나 장애물을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거든요. 똑똑하네. 네, 그래서 충돌을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 기능은 뭐죠? 네, 세 번째는 이 자동 정차 시스템입니다. 이 흔히 말하는 오토 홀드라는 기능인데요. 이건 아마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짚고 가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오토 홀드는 많이 봤어요. 근데 정확히 이게 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장착된 차에서는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기능인데 저희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정차를 하면 그래도 브레이크는 계속 밟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차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는 주행을 하다가 잠깐 정차를 하면 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자동차가 계속 멈춰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호 대기라든지 교통 체증이 굉장히 긴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는 드라이브로 돼 있지만 홀드가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발을 뗀 상황에서 다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또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파킹을 신호 중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꼭 그 내리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예.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가보죠. 네, 마지막은 이 상황에 따라서 전조등을 상향 혹은 하향시켜주는 이 하이빔 보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야간에 지방 도로를 달릴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앞유리 상단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야간에 마주오는 차량 혹은 앞에 가는 차량의 램프라든지 주변 밝기 상태를 감지해서 전조등을 자동으로 상향 또 하향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오면은 이렇게 눈부심이 있는데 우리 그 수동으로 하는 경우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첨단 기능 4가지 모르셨다면 이 기능들을 100%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김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전 사랑을 찾아 가야국으로 온 인도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2018 허황우 신인길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김해 해반천과 가야거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김수로왕과 허황우의 사랑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의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퍼레이드와 전통 석전놀이를 현대화한 수전놀이, 역사 문화축제 등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전라도 광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가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가사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사랑과 행복을 담은 당신과 ACC의 이야기를 주제로 가사를 작성해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됩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가사는 가수 휘성과 함께 노래와 뮤직비디오 등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네, 국민과 함께 만드는 LCC송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네트워크였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8월 16일 목요일 순서 마칠 텐데요. 아까 네. 말씀드린 오늘이 말복입니다. 이제 복도 다 지나가는 마지막 복인데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죠. 보양식을 통해서 몸의 기운을 좀 북돋을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